여러분, 오늘은 제가 꼭 알려드려야 할 긴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듣고 넘기실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 이 말씀을 다 들으시면, 나도 지금 당장 확인을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최근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KT라는 통신사를 쓰시는 분들 사이에서 본인도 모르게 휴대폰 소액 결제가 여러 번 이루어진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된 건수만 해도 100건이 넘습니다. 피해 금액이 8천만 원이 넘는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런데 KT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더 많습니다. 피해 건수가 278건, 피해 금액이 약 1억 7천만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한두 명의 실수가 아니고 수백 명이 같은 피해를 본 겁니다. 이 사건은 특히 수도권 서남쪽, 광명과 금천, 그리고 부천 같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광명에서만 73건이 신고됐고, 금천에서 45건, 부천에서도 6건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발표했습니다. 피해 금액을 합치면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작은 사고라고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빠져나간 돈이 큰 금액이 아니라 10,000원, 20,000원 같은 소액이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요금 고지서를 보면 그냥 이번 달은 조금 요금이 올랐구나 하고 넘어가기 쉬운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결제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세 몇십만 원, 몇 백만 원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뭘 결제했지? 하고 이상하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결제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승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결제가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범인들이 쓴 것으로 의심되는 방법은 가짜 기지국입니다. 여러분, 기지국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고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건 근처에 통신 기지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불법으로 만들어진 초소형 기지국, 흔히 가짜 기지국이라고 부르는 장비가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폰이 이 기지국에 연결되면 결제 인증 과정이 외부로 새어나가고 그걸 이용해 범인들이 결제를 해버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휴대폰을 눈앞에 들고 있는데도 모르는 사이에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범인들이 인증 문자를 가로채거나 인증 전화를 변조해서 마치 내가 승인한 것처럼 꾸민 겁니다. 이러니 피해자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돈이 빠져나간 거죠. 문제는 이런 수법이 특정 사람만 노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경찰이 밝힌 건 KT 고객들이었지만 KT망을 쓰는 알뜰폰 사용자들도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조사에서는 SKT와 LGU에서는 불법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수법이 알려진 이상 어느 통신사든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KT 안 쓰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쯤 되면 아마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휴대폰 소액 결제가 뭔데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야?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란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거나 문화상품권을 사거나 교통카드 충전을 할 때 카드 번호나 계좌 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그냥 휴대폰 번호로 인증해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렇게 결제된 금액은 당장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다음 달 휴대폰 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이 방식은 참 편리합니다. 카드 없어도 되고 은행 계좌 없어도 되고 비밀번호 길게 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편리함이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내 번호와 인증 절차를 가로채면 내가 하지 않은 결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편리함은 양날의 칼이라고 하죠. 이번 사건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리하다고 믿었던 기능이 누군가에게는 도둑질하기 딱 좋은 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나는 휴대폰으로 결제 안 쓰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은 결제를 직접 하지 않은 사람들, 그냥 평소처럼 휴대폰을 쓰던 사람들도 피해를 봤습니다. 내가 안 쓰더라도 소액 결제 기능이 켜져 있으면 그 길을 통해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침해 사고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범인은 잡히지 않았지만 불법 기지국이라는 장비가 실제로 사용됐다는 정황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서둘러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전국을 돌며 비슷한 장비가 또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답답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경찰이 처음에 이상한 정황이 있다고 KT에 알렸는데 KT는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다고 대응을 늦췄다는 겁니다. 그러다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여론이 들끓으니까 그제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뒤늦게 불법 기지국 차단을 하고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피해가 벌어진 뒤였죠. 이런 상황을 보면 결국 우리 자신이 먼저 조심해야 한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나 기관이 완벽하게 지켜주지 못하는 순간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개인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수백 명이고 피해 금액도 수억 원에 달합니다. 내가 결제를 하지 않아도 소액 결제 기능이 켜져 있으면 당할 수 있다는 게 이번 사건이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내 휴대폰에 소액 결제가 켜져 있는지 한도가 얼마로 설정돼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사건의 시작과 왜 위험한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또 통신사와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부분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고 있거나 전혀 휴대폰을 만지지 않고 있던 시간에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2, 3시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했습니다. 라는 결제가 이루어졌고 어떤 분은 교통카드를 충전했습니다. 라는 결제가 여러 차례 찍혔습니다. 피해자 본인은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그러다 보니 아침에 휴대폰을 보거나 다음 달 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서야 알게 된 겁니다. 아니, 나는 상품권을 산 적도 없는데 왜 이런 결제가 있지? 하고 놀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금액이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에 1만 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결제가 되니까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들 중에는 몇 달이 지난 뒤에야 피해 사실을 깨달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만 12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광명에서 73건, 금천에서 45건, 부천에서 6건, 피해 금액만 8천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KT가 직접 확인한 건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278건, 1억 7천만 원 정도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경찰과 KT가 집계한 숫자가 다르다는 것도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건 피해자가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KT망을 쓰는 알뜰폰, 이른바 MVNO 사용자들 중에서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KT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KT망을 빌려 쓰는 휴대폰이라면 피해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통신사의 대응이었습니다.
사실 경찰은 사건이 터지고 바로 이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불법 기지국이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해킹 흔적이 보인다 하고 KT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KT는 처음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사람들이 크게 분노하자 그제야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KT가 본격적으로 움직인 건 9월 9일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9시부터 신규로 접속하는 초소형 기지국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는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소액 결제 금액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번에 빠져나간 돈은 고객이 부담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가 벌어진 뒤였고 이용자들의 불안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전국을 돌며 불법 기지국이 또 있는지 피해가 더 확산됐는지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결과 지금까지는 SKT와 LG유플러스에서는 불법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법 자체가 알려진 이상 다른 통신사도 결코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KT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통신 환경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일상화되고 휴대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동시에 범죄자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생긴 겁니다. 편리함이 늘어날수록 위험도 같이 커진다는 걸 이번 사건이 증명한 셈이죠. 여러분,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는 휴대폰으로 결제 안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번 사건에선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냥 휴대폰을 쓰고 있기만 했는데도 가짜 기지국에 연결되면서 본인 모르게 결제가 진행된 겁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바로 나만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KT가 뒤늦게 조치를 하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피의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피해가 실제로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리고 KT와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설명드린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혹시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또 통신사와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휴대폰 소액 결제를 아예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휴대폰 소액 결제를 잘 쓰지 않으십니다. 현금이나 카드로 직접 결제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만약 나는 휴대폰으로 결제할 일이 전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기능을 꺼두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KT 고객이라면 마이KT라는 앱에 들어가면 소액 결제 차단 메뉴가 있습니다. 그걸 선택하면 앞으로는 내 휴대폰 번호로 어떤 결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통신사도 비슷한 메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가끔 소액 결제를 쓰기는 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그럴 때는 결제 한도를 낮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00원이나 20,000원 정도로만 한도를 설정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해킹이나 불법 결제가 일어나더라도 큰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그 작은 한도 안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니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매달 나오는 휴대폰 요금서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종이 고지서를 잘 보내지 않습니다. 대부분 문자로 이번 달 요금이 얼마입니다 라는 안내만 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꼭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역을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소액 결제가 여러 번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서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내가 쓰지 않은 내역이 보인다면 바로 통신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새벽 시간대에 이상한 알림이 오면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부분 새벽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내가 자고 있는 시간에 결제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 혹시 새벽에 낯선 알림이나 인증 문자가 오면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아침에라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놀라지 마시고 즉시 통신사 고객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나는 이런 결제를 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의 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대규모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피해자에게 금액을 청구하지 않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도 되고 요즘은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피해를 본 것 같아도 신고가 모이면 수사에 힘이 실립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문자, 요금 고지서, 고객센터에 통화한 기록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두거나 파일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환급을 받거나 보상을 받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설정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신고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소액 결제를 차단하거나 한도를 줄이시고 본인 인증 방식을 다시 설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같은 피해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은 편리함 뒤에 숨은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휴대폰 하나로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지만 동시에 휴대폰 하나로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지나치기 쉬우니까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는 결제를 안 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당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들으신 대로 소액 결제 기능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필요 없다면 바로 차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한도를 꼭 줄여두세요. 그리고 이번 달 요금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혼자만 아시지 말고 가족이나 이웃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아들, 딸, 손주에게도 말해서 부모님 휴대폰도 확인해 달라고 하시고 옆집 어르신께도 전해주세요. 함께 조심해야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세상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지금 바로 휴대폰 설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